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을 가장한 조작,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처음에는 그럴듯한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교묘한 조작과 심리적 조종이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이 조작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연구를 통해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상대방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들의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초기 단계에서 자신을 매우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파트너로 보이게 하는데 능숙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완전히 매료되도록 만들어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되며 그들과의 관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전략은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너는 내가 꿈꿔왔던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화 단계에서 벗어나 평가절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은 결점을 찾아내어 이를 과장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난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지적하며 그들의 신뢰를 의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이 문제라고 느끼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하에 더 쉽게 놓이게 만듭니다. 2018년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에서 이러한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처음에는 높이 평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비판하고 다시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패턴을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조작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이나 감각,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하에 두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과거의 사건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비난하며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점차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믿게 됩니다. 한 여성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 남자친구의 강렬한 사랑에 빠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기억하는 많은 사건들을 부정하거나 그녀의 감정을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하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문제라고 믿게 되었고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사이클링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이클링은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평가절하한 뒤 다시 그들을 이상화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집착하게 만들고 그들이 관계를 끝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이클링은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계속해서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그들이 자신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먼저 크게 실망했다고 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며 내가 너무 과민했던 것 같아. 사실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만들고 그들이 관계를 끝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립은 상대방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이는 종종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나르시시스트의 지속적인 비판과 조작, 그리고 그들의 감정적 기복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절하하고 결국 상대방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그들의 조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취와 강점을 자주 떠올리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그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작과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